제가 생각할 때 한국판 우리 빌 게이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 한국판 일론 머스크 그 정도로. 근데 아직 우리 세상이 알아보지 않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 제가 말할 그 말이 과장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훈 감독님의 강의를 듣고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찬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참. 저는 아까 우리 차 박사님 강의가 너무 좋았고요. 예, 다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도 영감을 지금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차 박사도 지난 강의 때 주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되셨고, 저는 지난 강의 때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왜냐면 ESG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젊은 청년도 ESG 들어보셨나요? 이 개념은 많이 아시나요? 느낌만. ESG를 지금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얘기하자면 2020년에 ESG를 전 세계가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엔에서 다시 한번 2025년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해서 2025년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전 세계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또 조용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지금 전 세계 이슈는 뭡니까? 선거, 부정선거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어지러워요. 근데 애석하게도 부정선거 발산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나쁜 짓도 세계 최고예요. 예. 근데, 지금 잠정적으로 대기업들은 지금 ESG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큰 목소리를 못 내고 작은 목소리로 2026년부터는 누구나 하는 걸로 강압적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죠. 아직 전문가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는 해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특히 미국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처음에는 탄소 중립을 하자.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했다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넷제로를 하자. 넷제로나 탄소 중립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치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탄소 중립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넷제로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저게 무슨 소리지? 헷갈리다가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저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더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헤더에는 ESG라는 게 이제 중심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제품을 하나 생산하면 이 제품 생산한 것부터 소비자 손에 닿고 그 소비자 손에 닿은 게 이게 쓰다가 이제 버려질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차 박사님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3차 산업의 재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쓰레기로 가는 것까지 이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ESG입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폐기 처분까지 내가 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하는 ESG예요. 근데 다들 과학기술로만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리고 ESG는 지금 유엔이 올서부터 내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 대기업 중심, 연 매출 2조 원 이상 되는 회사, 연 매출이 2조 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또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연 매출 2조 원 이상 되는 단체만 ESG를 공시를 해라 하니까. 근데 연 매출 2조 원이 되는 회사가 공시를 하면 과연 몇 개 회사가 되겠습니까?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회사가. 근데 알고 보면은 이 기업인들은 돈 벌기 위해서는 천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냈느냐. 야, 나한테 볼펜 납품하는 애들서부터 우리 회사에다가 김치 납품하는 애들까지 다 모여봐. 그래서 납품하는 애들 다 모아놓고서 야, 우리가 ESG 공시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네들 거 납품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ESG 공시를 너네가 나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아? 해서 책임을 또 분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 살 때 여기에 ESG 탄소 배출권 소비 비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소비 비용을 소비자들한테도 물으면서, 그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람들까지 다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또 빠져나간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기업 2조 원 매출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생태계가 전부 공시에 동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시를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근데 결론은 뭐냐? ESG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결론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결론 끝에는 내가 이거 쓰레기 처분해서 바다를 저렇게 해치고 막 했는데 바다는 어떻게 청소를 할 거고 육지는 어떻게 청소를 할 거야? 하는 방법론인데, 해수에서는 뭐 이미 다 해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좀 이따 얘기겠지만 우리 한민족은 이미 탄소 책임을 지는 민족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는 미역, 다시마, 김 뭐 이런 거 먹고 있잖아요. 그게 바다에서는 탄소 중립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육지에서는 나무와 풀들이 하지만 바다에서는 해초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가 되고 유통이 돼야만 이 에너지가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뭐 보자 하니까 전 세계가 김밥을 또 좋아한다고 그러대요. 김들을 또 굉장히 지금 뭐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해왔다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관찰을 하죠. 자, 우주와 일기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나의 경험 속에서 생각나는 거는 나비 효과. 레이첼 카슨이라는 뭐랄까요, 인류학 박사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고 환경학 박사라고도 할 수 있는 1960년대 70년대에 대단히 그분이 세계 최초로 기후 온난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됐는데 나비 효과라고 다 아시죠? 예. 여기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저 반대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 나비 효과를 레이첼 카슨이 논문을 쓰시면서 전 세계인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나비라는 주제를 앞으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냥 수박과 털기 식으로라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저는 일기를 통해서 인성이라든가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반복 안 하고요. 인간이 사람다워야 되지 않느냐,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자기 성찰. 모든 종교들이 그런 걸 자기 반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과연 무엇이고 나는 이 삶을 통해서 지구 자원에서 내가 지구를 소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겼지? 내가 생긴 곳은 내 몸에서부터 우리 우주는 이 오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몸은 뭐 물이 70%라고 하잖아요. 그죠? 63% 뭐 70%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불. 우리 심장은 불입니다. 우리 심장이 박동하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속에 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또 뭐 흙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여기 크리스찬께서도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흙으로 너를 지었다. 라는 그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자체가 이 사원소는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에테르는 뭐 철학적인 얘기라서, 밑에 써 있는 거 잠깐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원소들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것, 그거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완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체. 우주를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통하듯이 아까 인공지능은 통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은 통신을 하고 우리는 소통을 해요. 근데 그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냐? 공기 속에서 소통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기 속에서 이 소통하는 이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이 에테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에테르고 우주에서 지금 존재하는 것도 에테르고 다 에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 그 물체가 우리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구는 이렇게 우주는 5원소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구의 5원소를 우리는 음양오행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물, 나무, 불, 흙, 이제 우주 5원소하고 지구 5원소는 딱 하나 다른 게 에테르하고 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구 5원소로 나무를 이미 음양오행에서 생각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구성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태극기에는 이미 음양오행이 다 있어요. 그죠? 왜?
저도 아직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뭐 여기저기 지식을 얻어서 배운 겁니다만은 그 팔괘, 이 하늘, 땅, 물, 불을 글이 없었던 시절에 하늘, 땅, 물, 불을 표시하는 걸 궤로 표시를 했거든요. 궤로. 이렇게 세 개 그린 건 하늘이다.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갈라져 있는 건 물이다. 그래서 글이 없는 시절에 단군 선조들이 팔괘를 가지고서 자연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한문 나오기 전에, 한문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글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이제 그 궤로서 이제 표현했는데, 오늘날까지 이 궤가 굉장히 수만 년 동안 이게 지금 발전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그 미신도 여기에 막 섞여 있고 뭐 철학도 섞여 있고 막 그렇죠. 왜? 언어가 없던 시절서부터 언어의 체계를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극기 속에 이미 우리는 우주의 그 생긴 모양을 이해하고 우주의 생긴 모양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자, 그러면 이런 나의 경험은 누구를 지금 생각하게 하나요? 저는 사람의 말을 체록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다. 이 글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죠? 허공에 떠다니는 우리의 말을 종이 위에 문서로 만들어서 말을 만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말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 이거 엄청난 발명이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이걸 우리는 우주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세종대왕께서 그 그림을 내가 빼먹었네요. 세종대왕께서 이걸 만드실 때 음양오행의 논리를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 그림을 빼먹어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림이 탄생한 나비 효과예요. 사물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우주 빛깔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요. 그죠? 신발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이런 만드는 거에 이렇게 캐릭터라는 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캐릭터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캐릭터 사업은 이 선구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캐릭터 사업을 선구한 사람은 종교예요. 불교는 석가가 캐릭터고, 기독교는 예수가 캐릭터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예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십자가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책도 있어요. 성경책, 글, 말씀. 네. 그랬듯이 그림이 주는 나비 효과. 근데 그 시초는 종교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불교, 기독교. 근데 그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과학의 나비 효과는 뭔가요? 네? 우주의 파장을 0과 1로 표현하는 걸로 인해서 과학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나오기까지 그 과학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과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로 나의 경험을 쭉 종합해 보면은 글로
나를 표현하고 빛깔로 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과학의 색깔로 그 파장으로 나를 표현하고 하는 그 결실들을 인간은 우주 오원소 속에서 이루어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나의 우주는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우주는 뭔가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그 통찰했나요? 예. 그 언어의 매개체, 요런 내용들 많이 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언어가 바로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이 순음, 치음, 설음 해가지고 흑소리다, 쇠소리다, 불소리다. 그죠? 이게 이빨을 부딪혀서 나오는 뭐 치소리 뭐 이런 것들, 치옷 이런 것들을 그걸 갖다가 쇠소리로, 그죠? 쇠가 깡 부딪히는 소리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음양오행의 원리로 해서 우리나라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과학 역시도 음양오행, 다 철과 불과 물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것들이에요. 철과 불과 물이 만들었고 움직이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숫자가 이루어준 매개체죠. 자, 그러면 우리 의학은 어떤가요? 의학도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혀를 불이라고 얘기하고, 간을 나무로 얘기하고, 이렇게요. 또 음악도 소리 매개체도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소리, 그 다음에 꽹가리 소리, 징소리, 기타 소리, 바이올린 소리가 다, 나무에서 나왔냐, 흙에서 나왔냐, 쇠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속에 전부 그 우주의 오원소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이고 소비 형태라는 얘기죠. 예. 자, 이제 그 나의 통찰은 우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찾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탄소 배출의 원인은 말과 글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깨우치게 우리 세종대왕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성이 우둔해가지고 자기가 죄를 졌는데 자기 죄를 설명을 못한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 왜 죄를 안 졌는지 설명을 못한다. 그러니 저들에게 글을 주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를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글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글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졌어. 사람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 글을 통해서 과학을 발명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원인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확산시킨 거야. 글을 통해서. 매뉴얼북 같은 것들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걸 책으로 전달해서 소비를 시키는 내 거 좋으니까 내 거 사. 그러다 보니까 니께 좋네 해갖고 핸드폰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똑똑해지다 보니까 매뉴얼을 읽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소비를 일으키게 되더라. 그래서 글과 책이 모든 온실가스의 원인이, 바로 세종대왕님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원인이 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원인을 이제 찾은 겁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왜 배출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지금도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그 글이 온실가스를 책임지는 넷째로 품앗이라는 거죠. 품앗이 뭐 얘기하자면 또 이것만 갖고도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품앗이라는 개념을 아시니까 이제 품앗이라는 그리고 나 혼자서 이 온실가스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글을 통해서 넷제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이제 우리 윤석기 이사장님하고 글할 일기를 그냥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통해서 이 책이 팔리면 이 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만든 거니까 이 책이 팔린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 책임을 지는 문화기술 표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나름대로의 의식적 철학을 가지고 일기 쓰기 운동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1권을 지금 보시는 일기책 있죠? 제1권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처음이라 너무 많이 페이지 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왜? 쓰다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많죠? 저 일기책에 이분들이 쓴 일기를, 잘된 일기들,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예. 성공한 사람들이 쓴 일기들을 한 개, 두 개 모으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누고 자르고 해가지고 저만큼 만들었는데 저게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저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일기를 썼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했어. BTS가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블랙핑크가 지금은 BTS를 넘어섰어. BTS도 아마 6월 달쯤에 가서 완전체가 결합되면 또 세상이 난리가 날 텐데, 지금은 블랙핑크가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했습니다. 5억 뷰가 넘어서 지금 7억 뷰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거 계산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탄소를 어떻게 배출 책임을 질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운동을 지금 일기 쓰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미미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만난 사람들을,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우리 젊은 청년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 이름 손다영. 손다영 청년. 여기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책임은 우리가 쓰는 글,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이런 소비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2조를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지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책임지는 문화기술을 개발해야 돼. 그 문화기술을 품앗이. 이 책 한 권이 뭐 얼마나 하겠어? 얼마나 나무를 심겠어? 하지만 만약에 이 문화가 새로운 케이팝 문화처럼 내가 책 한 권 산 거에 대한 나무를 책임을 진다는 문화가 확산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책이 몇 권일까? 지금 뭐 책을 아까 잘 안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책 팔리는 게 최소한 하루에 팔리는 게 내가 볼 때 100만 권은 된다고 봐요. 최악. 전 세계에서. 아마존이 그래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아마존이 책 팔아서. 근데 아마존은 지금까지 책을 그렇게 많이 팔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지 않았어. 몰랐으니까. 우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우선 깨달음이 있어야 반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반성이 행동으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반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우리가 먼저 글을 써야 돼. 그래서 넷째로 플라워도 그런 의도예요.
일기로부터 시작돼서 넷째로 플라워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인데 먼저 얘기했는데 무엇을 통찰했나? 그래서 내가 쓴 책이에요. 내가 쓴 책인데 내가 이 책을 사실상 20대에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을 꿨을 때 썼는데 아직까지 영화 만드는 꿈은 못 이루다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홍보할까 하다가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이 있다면 BTS 찾아가고 야 우리 이거 하는데 너네 좀 같이 홍보 좀 하자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으니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영화 만들고 싶었던 주제를 글로 만들어서 책으로 내서 한번 유통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그 동화책 있죠? 네. 네. 그 물이라는 그 동화책인데요. 제가 이 환경동화책으로 제가 써가지고 동화책이 잘 안 팔리니까요. 저걸 갖다가 이제 엽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엽서예요. 동화책 뒤에는 엽서를 써가지고 글쓰기 운동도 하면서 엽서를 친구들이나 형제들한테 한번 보내봐라 하는 차원에서 엽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네, 이거 보신 기억 없으신가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1990년부터 89년서부터 2004년까지 KBS TV 뉴치원 하나 둘 셋 타이틀이었어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 캐릭터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변형식이 왔습니다만은 기후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제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본 기억 없죠 우리 청년 다영이 없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얘 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얘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방송에서 얼핏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캐릭터를 다시 이제 이런 취지였다라고 해서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하니까 이거 본 기억이 있어.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해가지고 지금 다시 방송을 또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아멘.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빛깔을 통해서 파장을 통해서 다시 이번에 제가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서 활동하는 거는 넷째로를 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무 심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 심는 것만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주를 담는 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그런 동화책을 쓰면서 이렇게 넷째로 뉴그린 플라워라는 책까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누구나 내 밥상에서 우리 식탁에 보면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식탁 부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요 지구 온실가스의 30%랍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밥을 지을 때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하면서 가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그 다음에 전기밥솥에서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쓰면서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이다. 지금 우리가 전기버스를 타면은 기후동행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석유를 떼우거나 석탄, 여기 지금 그 충청도는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죠. 이 충청도 여기 그 석탄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금 석탄 발전소를 지금 개량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하고 이 미세먼지, 예? 그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그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지금 공중에 떠다녀요. 물에는 뭐 더 많고, 왜냐면 우리가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그런 얘기는 여기 지금 전혀 없어요. 세탁기를 돌리면 이 옷에서 부스러져 나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결론은 나무 심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집에다가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집에다 심을 수 없으니 이제 반려식물 시대를 만들자. 반려동물 시대 못지않게 반려식물 시대를 열자. 그래서 우리 밥상의 온실가스를 반려식물로 넷째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그 초안들을 이 책에 담았어요. 윤석희 교장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미란 꽃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미란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 책을 이런 말씀 드리면, 아까 인공지능한테다가 나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구상에서 최초로 넷째로 꽃꽂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다가 가르쳐 줬어요. 야, 넷째로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넷째로 꽃꽂이를 했다라는데 아직도 인공지능이 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앞으로 이건 확산을 해야 돼. 아까는 지식을 숨기고 감추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지식은 숨기는 게 아니고 계속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손 선생님께서 조카분을 이렇게 유일하게 젊은 분을 모셔왔는데, 저런 젊은 분들이 우리 상상, 우리가 우리가 산업화를 일으킨 장본인들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한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든 우리가 장본인 노가다 세대들인데, 우리 세대가 이렇게 생산해낸 탄소 온실가스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또 아이디어를 내서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 속에는 기후산업, 그 다음에 기후 뮤직, 기후 소설, 기후 드라마, K-드라마, K-팝이 했던 것들을 참고 삼아서 기후 음악, 기후 소설, 기후 드라마라는 장르를 개척하려고 하는 첫 번째 책자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e스포츠는 아시죠? 네. e스포츠 지금 페이커가 굉장히 세계 최고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페이커가 BTS 못지않게 유명한 애예요. e스포츠 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e스포츠 전신을 했지만 e스포츠 창립할 때 제가 후원을 5천만 원을 했고, 제가 이묘한이는 알아요? 이묘한? 내가 이묘한 구단주였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읽게 됐지만, 해서 지금 제가 e스포츠 장르를 개척했듯이, 이제는 기후 스포츠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후 스포츠, 기후 드라마, 기후 뮤직을 장르를 새롭게, 기후를 산업화시켜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동안 산업화 사회에서 온실가스를 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듯이 기후 산업을 앞으로 100년 이상을 창조해내야만 상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후 산업이라는 장르를 제가 현재 개척하고 있는, 이게 지금 첫 번째 책자들이에요. 우주를 담는 일기, 넷제로 플라워.
이런 것들이요. 1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선각자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느 분야에 최초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처음 선각자적인 어떤 그 영광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의 영광, 우리가 저 공자 맹자 시대에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베드로는 못 됐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나 아이고,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린 못 됐어요. 그죠? 왜? 우리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시대에서도 그것 못지않은 기후라는 새로운 트렌드 창조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라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의 동행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걸로 매듭을 짓기로 하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또 받겠고, 그리고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왜냐면 이 ESG는 재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갈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ESG를 재미있게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은 저희 그랄협동조합에 자랑거리면서 기대주십니다.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우리 손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제가 한 4~5년 걸렸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이 짧은 머리로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완전 러시아 말이나 무슨 다른 나라 말로 들렸던 이방인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조금 감이 오지요? 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다,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계셔야만 정상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막 제발 좀 쉽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낮추신 것이 지금 이 정도고, 처음에는 막 우리 감독님 머릿속에는 엄청난 볼륨 있는 지식들이 들어있어서 아무도 그 길을 몰라요. 이분이 40년 전에 캐릭터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AI 시대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40년이면 우리들 나이가 몇 살 때예요. 하나둘셋 프로그램 유치원, TV 유치원, KBS에서 할 때 프로듀싱을 했던 분,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인공지능을 비례하셨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고 이분이 진화되어 있는 머릿속의 상상력은 지금 100분의 1도 여기 꺼내지를 못하셨다. 왜냐하면 이 문외한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 가까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